길려원의 출연료가 믿기 힘든 숫자라는 말이 나온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공식 금액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공개 지표가 먼저 폭발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TV조선 미스트롯 4 첫 방송에서 길려원은 김용임의 꽃바람으로 88팀 중 첫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이 한 장면이 모든 흐름을 바꿨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대학부 참가자가 첫 무대에서 바로 오라트를 받았고, 방송 직후 TV조선 공식 유튜브와 TV조선 조이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관련 영상은 각각 41만 회와 68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출연료를 말하기 전에 이미 숫자가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행사 섭외 시장에서 출연료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름을 걸었을 때 관객이 움직이는지, 영상이 퍼지는지, 방송 이후에도 검색이 이어지는지, 현장에서 박수가 다시 터지는지가 가격을 만듭니다. 길려원은 첫 등장부터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습니다.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참가자라는 선명한 이미지, 첫 오라트라는 강력한 기록, 그리고 김용임과 장윤정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신선한 목소리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길려원의 출연료가 공개됐다는 말이 돌 때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가 정말 가능한가를 따지기 전에 이미 그녀가 그 정도 화제성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길려원의 이름은 정확히 길려원입니다. 일부 검색어에서는 길려원으로 잘못 적히기도 하지만 TV조선 공식 영상과 미스트롯 4 관련 보도에서 확인되는 이름은 길려원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롯에 실제로 출연한 참가자이며 단순한 온라인 소문 속 인물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13일 오후 서울 금천구 서부새길 TV조선 가산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스트롯 4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인물은 이소나, 허찬미, 홍성윤, 길려원, 윤태화였습니다. 이 5명은 미스트롯 4 최종 탑5로 소개됐습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길려원이 경연 안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출연료 이야기가 왜 이토록 크게 번졌을까요? 이유는 미스트롯 4라는 무대 자체가 평범한 오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롯 시리즈는 트롯 가수에게 단순한 경연장이 아니라 행사 시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관문입니다. 방송에서 이름을 알리면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방송 특집 콘서트, 게스트 제안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특히 미스트롯4는 방송 내내 높은 관심을 받았고 2026년 2월 19일 방송분에서는 순간 최고 시청률 6%가 언급됐습니다. 결승을 향해 갈수록 화제성은 더 커졌고 관련 보도에서는 준결승 최고 시청률 7%라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탑5까지 간 참가자의 무대값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길려원의 첫 번째 무기는 첫 오라트였습니다. 88팀 중 첫 오라트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방송 초반 분위기를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참가자가 누구인지 검색하기 시작했고 영상 댓글에는 신선한 보석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출연료가 오르려면 먼저 대중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려원은 첫 방송에서 그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꽃바람은 단순히 높은 음을 지르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완급 조절이 중요하고 꺾기와 감정선이 동시에 살아야 하는 노래였습니다. 원곡자 김용임이 완급 조절을 언급하며 칭찬했다는 점은 길려원의 무대가 단순한 신인 열정이 아니라 실제 실력으로 평가됐다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무대의 연속성입니다. 길려원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진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TV조선 공식 영상에는 꽃바람뿐 아니라 사랑여행 대왕의 길 같은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방송된 미스트롯 40회에서는 사랑여행 무대가 공개됐고 2026년 3월 5일 방송된 12회에서는 대왕의 길 무대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대왕의 길은 결승 무대에서 길려원이 첫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섰다는 점 때문에 더 강하게 기억됐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이 무대에서 마스터 최고점 100점이 나왔고 최종 순위는 4위로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출연료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운이 아니라 반복해서 증명되는 무대력입니다. 길려원은 그 반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캐릭터입니다. 트롯 시장에서 캐릭터는 곧 상품성입니다. 행사 주최자는 단순히 노래 세 곡을 부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관객의 시선을 붙잡고 첫 멘트에서 분위기를 열고 마지막 곡이 끝난 뒤에도 이름이 남는 사람을 원합니다. 길려원은 대학생이라는 젊은 이미지와 트롯 특유의 깊은 감정선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 조합은 흔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리게만 보이면 무대의 무게가 약해지고 너무 노련하게만 보이면 신선함이 줄어듭니다. 길려원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행사 섭외 시장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출연료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길려원의 정확한 행사 출연료가 소속사나 TV조선 공식 자료로 숫자까지 공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금액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출연료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88팀 중 첫 오라트 공식 영상 수십만 조회수 16.6%와 7%로 언급된 시청률 탑 5 기자간담회 참석 결승 무대 대왕의 길 마스터 최고점 100점 최종 4위. 이 숫자들이 하나로 묶이면 길려원의 무대 가치가 방송 전과 방송 후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출연료는 결국 시장의 언어입니다. 방송 전 길려원은 새로운 참가자였습니다. 방송 후 길려원은 첫 오라트의 주인공이자 탑5 무대에 선 인물이자 결승에서 4위까지 오른 가수가 됐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가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행사나 축제 현장에서는 이름값이 곧 관객 동원력입니다. 포스터에 길려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 미스트롯 살을 본 시청자가 반응한다면 그 이름은 이미 홍보 문구가 됩니다. 주최 측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출연료 이야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길려원이 방송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시장형 가수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길려원의 상승이 갑작스러운 과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첫 방송에서 꽃바람으로 시선을 잡았습니다. 2025년 12월 22일에는 유튜브 조회수 수십만 회가 확인될 만큼 반응이 커졌습니다. 2026년 2월 19일에는 사랑여행으로 꺾기의 색깔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2026년 3월 5일에는 대왕의 길로 결승 무대에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2026년 3월 13일에는 서울 금천구 TV조선 가산동 스튜디오 기자간담회에 탑5로 참석했습니다.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만든 신화가 아닙니다. 방송 영상 경연 기자간담회까지 이어진 검증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믿기 힘든 숫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공식 출연료가 한 장의 문서로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지표만 놓고 보면 길려원의 몸값이 크게 달라졌다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사 시장은 냉정합니다. 화제성이 없으면 섭외가 줄고 반응이 없으면 단가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방송 파급력과 조회수 경연 순위, 배행 반응이 동시에 붙으면 단가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길려원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진 참가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출연료를 둘러싼 관심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결국 길려원의 이야기는 미스트롯사가 만들어낸 가장 선명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88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오라트 이후 그녀는 검색되는 이름이 됐습니다. 사랑여행 이후 그녀는 스타일을 가진 참가자가 됐습니다. 대왕의 길 이후 그녀는 결승의 무게를 견딘 가수가 됐습니다. 탑5 기자간담회 이후 그녀는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얼굴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출연료가 믿기 힘든 숫자로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길려원은 한 번의 무대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방송 이후 시장이 가격을 다시 매기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점은 길려원이 출연료 이야기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녀의 인지도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관심 없는 사람의 출연료를 궁금해 채 하지 않습니다. 행사 관계자들도 반응이 없는 이름을 놓고 단가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길려원이라는 이름이 가격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참가자를 넘어 실제 섭외 시장에서 계산 가능한 카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트롯 무대는 현장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객이 따라 부르고 박수를 치고 무대가 끝난 뒤 다시 영상을 찾아보는 순간 그 가수의 값은 달라집니다. 길려원은 미스트롯사에서 바로 그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상승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미스트롯사 직후의 관심은 강력하지만 그 관심을 실제 공연력과 신곡 활동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숫자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려원이 방송에서 보여준 꽃바람의 신선함, 사랑여행의 꺾기, 대왕해의 길에 결승 무게감을 계속 확장한다면 출연료는 일시적인 화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길려원의 숫자는 단순한 돈의 크기가 아니라 한 가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선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왜 그 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입니다. 길려원은 미스트롯사에서 실력 서사, 조회수 순위, 공식 무대 기록을 모두 남겼습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쌓이면 신인의 이름은 상품이 되고 상품은 무대 위에서 가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길려원의 출연료 논란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비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대학생 참가자가 전국 방송을 거쳐 트롯 시장의 실제 섭외 가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야말로 미스트롯사 이후 길려원의 다음 행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